숙제들 하셨나요? 제가 38페이지서부터 이렇게 바람직한 경제생활 한번 읽어보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혹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 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히 보내긴 했지만 또 다른 오늘 파일 보낸 거 보셨어요? 네, 네, 봤습니다. 네, 네. 뱅크러시, 여기 뭐, 네. 부채, 네, 네, 빚, 네, 부채로부터 해방. 네, 그것도 네, 보셨습니까? 네, 네, 네. 네. 예. 아이고, 근데 어떻게 두 분만 그렇게 강하게 대답하실까? 다른 분들에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저 제가 아는 것을 최대한도로 잘 설명해 드리면서 쉐어링하고 여기서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는 각자가 노력하는 데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시간 만들어서 하는데 한번 더 열심히 한 번 읽으려면 두 번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말하기에는 또 이렇게 돈 문제 뭐 이런 거 할 때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면요. 사실 돈 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결국은 미국 사람들의 51%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지만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두 개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다음 과에 나오지만은 이건 제가 거기 답은 있지만 아마 안 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티은행에 18% 이자로 내는 잔금이 3,500불이 남아 있습니다. 매달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면 몇 살이 될 때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상상들 해보시죠, 뭐. 책을 읽고 답을 읽으신 분은 제일 나중에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왔는데도 아직까지 하네. 아, 나 어떻습니까? 30살에 18% 이자를 내는데 잔액이 3,500불이다. 그럼 그거를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 몇 살에 그 페이먼트가 끝나겠습니까? 상상 좀 개수라도 해보시죠. 최 목사님 한번 개수해 보시죠. 10년 걸리지 않을까? 10년이요. 예, 40살. 또요. 예, 다른 분. 20년? 20년. 예, 그럼 50살. 개수해 보세요. 그래도요. 우리 유사모님.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제가 끌게요. 아, 어, 이게요, 죄송한 말이지만 70살에 끝난다고 합니다. 40년? 40년? 많은 사람이요, 돈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보는 게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쓰는데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40년이 걸린답니다. 미니멈 페이먼트 하면 거의 한 5% 정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다 갚으면 빨리 갚을 것 같은데, 잔액이 남은 게 또 복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5%를 갚아도, 그러니까 우리 집 갚을 때도 첫 번에 하면은 7,000불을 내더라도 원금 깎이는 건 500불, 600불도 안 되고, 이자가 막 6,600불 이렇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500불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 40년이 걸려야 다 폐한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게요, 한 5개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빚진 게
한 10,000불 혹은 15,000불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 미니멈 페이먼트가 하고 현재 어려우니까 그저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미니멈 페이먼트도 못해서 파산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만든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옛날 농경시대 때는 돈도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가 있어야 남의 걸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계로 그냥 물건을 많이 뽑아내니까 물건을 많이 뽑아내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그때 생각하는 게 크레딧 카드예요. 돈 없어도 크레딧 카드로 사면 된다. 먼저 사고 먼저 즐겨라.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게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도 제가 1970년대 한국에 크레딧 카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 캐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돈 쓸 때는 쉬운데 갚을 때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 하나로 이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크레딧 카드 하나를 더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진 걸 가지고 다른 크레딧 카드 빚을 갚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5개, 10개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그 사랑하고 그 아꼈던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 한 분 계신, 이름은 제가 안 되게 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크레딧 카드 7, 8개 있는 것을 5,000불, 뭐, 10,000불 된 걸 다 썼답니다. 왜냐면 교인들 뭐 10명도 안 되는데 1,500불, 2,000불을 렌트 내야죠. 살아가야죠. 애들도 해줘.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 앞에서 그 집 앞에 우체통까지가 7m래요. 7m. 이렇게 걸어서.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the longest 7 meter in my life. 그 편지 픽업하러 가기도 싫었대요. 편지 픽업하러 가면 전부 다 그냥 이거 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 빚진 거는요, 어떻게 하든지 갚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상의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봅시다. 이게 제가 안 보이네, 여기. 김형제님 가져온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김재님 가지고 새로운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어스 백화점에 가서 299불짜리 세탁기를 시어스 크레딧 카드로 샀습니다. 매달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면 전액을 다 지불할 때 총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 299불짜리를 샀는데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은 내가 이자하고 페이먼트 한 총액이 얼마나 될 거라. 한번 개수해 보세요, 이것도요. 3만 불. 이제 아주 오. 크게 엉뚱하게 대답하시네.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700불 되죠. 500불? 700불. 예, 또요. 제가 여러분 공경에 안 빠뜨리고 말씀드려요. 1199불입니다. 1199. 그러니까 4배를 더 내는 거예요. 4배를. 그러니까 이게요. 빚지는 사람들은 빚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잡술 걸 못 잡수시더라도 이걸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빚을 진 게 5년이 되면은 빚 갚는 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것도 3, 4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3, 4년 동안은 정말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꼭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방세, 렌트비, 혹은 몰개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기세, 수돗물 이런 것들은 내가 그러니까 남한테 빚진 거와 똑같이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낼 때 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필수품이 있죠. 가령 가스를 넣어야 된다든지 또, 또 식사를 위해서 식료품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필수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 있잖아요. 자기가 돈 생기면 사고 싶은 것들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빚을 지고 있으면은 필수품 필요 꼭 내야 되는 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식료품 원하는 거는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원하는 걸 사면은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돈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일어나고 빚이 더 늘어나고 결국 그러다 보면 나중에 파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원하는 걸 못하죠. 근데 너무 어려우면 이 식료품도 못 살 수가 있어요. 그거 100불 드는데 50불짜리 어떤 유학생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미국 슈퍼마켓에 갔더니 고기가 굉장히 싼 게 있더래. 그 사다 먹었더니 고양이 먹는 걸 사다 먹고서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싸니까. 돈 아껴야 되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 정말로요 빚을 갚으려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은 못 벌어봤기 때문에 돈 버는 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빚지지 않고 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빚을 지더라도 우리 사모가 참 똑똑해가지고 우리는 이자를 내지 않고 하여튼 크레딧은 어렵게 살아 크레딧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은 어 요거 뭐 3%만 돈을 내면 뭐 만 불을 빚졌더라도 1년 내에 동안 안 갚아도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렇게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3% 내가지고 만 불을 우리가 캐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캐시 내는 것도 아깝긴 하지만 퍼센트 1년 동안 이자를 안 내니까 조금 어려운 것을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 여러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우리 강보희 안수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서 내가 벌고 싶다 하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또 이 인포메이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조금 있다. 그러시면 우리하고 함께 나눠서 다 빚도 빨리 갚지만은 돈도 더 벌 수 있는 이런 길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강보희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보니까 10-10-80 그 크리스찬 재정관리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10-80 10%는 11조, 그 다음에 10%는 그 세이빙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401k나 아이라 같은데 이제 지는 걸 얘기하고 80%는 생활하는 데 쓰라 이렇게 그 세르백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저도 들은 적 있거든요. 10-10-80 10%는 11조 교회, 10%는 세이빙, 그러니까 IRA나 401k나 세이빙으로 들어가고 80%는 자기 생활비로 쓰라. 그러니까 100불을 벌면 10불은 교회, 10불은 퓨처를 위한 세이빙이나 401k나 아이라 집어넣고 80%, 80불 갖고 살려면 그런 말이겠죠. 근데 저는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주식의 왕아니에요. 그분한테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묶여 있어도 괜찮은 돈이 있다. 그러면 들어와라. 그렇지만 3년 내에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때로는 롱텀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숏텀으로 되고 어떤 경우는 롱텀으로 되니까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3년 정도에 묶여도 괜찮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해도 된다는 그런 말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나고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미라고 합니다. 저는 개미 투자가이고요. 근데 요새 뱅크에서 CD나 주식을 같이 연결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는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지만 거기에 또 메릴 에지라는 주식하고 연결이 돼 갖고 주식 어카운트하고 CD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그 체킹 어카운트도 있지만 메릴 에지에 주식 어카운트하고 CD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빈훗이라는 그러니까 주식 브로커지 어카운트인데요. 거기서는 주식과 뭐라 그럴까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CD 주식 ETF 코인 뭐 개인 싱글 CD 같은 개인 싱글 스탁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스탁에는 뭐 종류가 많죠. 들리나요? 예, 잘 들려요. 주식은 종류가 많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는 뱅크 주식도 있고 파이낸스 주식, 하이텍 뭐 AI 같은 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메디칼 필드,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디즈니, 넷플릭스, 엔비디아, 스타벅스, 코스코, 홈디포, CBS, 타겟, 월마트 등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ETF라는 거는 Exchange Traded Fund를 ETF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시작하게 된 거는 뮤추얼 펀드 401k 때문에 이 뮤추얼 펀드를 시작하면서 계속 뮤추얼 펀드를 관리하다가 근데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있어 갖고요. 그 매니지먼트 피를 지불해야 돼요. 뮤추얼 펀드를 옮기려면은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이익이 생겨도 매니지먼트 피를 지불해야 되는데 싱글 주식은 제가 은퇴한 다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싱글 주식은 요새는 경쟁이 돼가지고 커미션이 없어요.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 어떤 커미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샀다가 내일 팔아도 커미션은 없습니다. 싱글 주식은. 근데 코인이나 코인 같은 거는 살 때 조금씩 뛰어요. 코인베이스나 또 라빈후드 같은 데서는 조금씩 뜁니다. 그렇고요. 제 경험으로는 주식을 10개를 구입하더라도 보통 5개, 6개 정도만 아주 잘 구입했을 때는 6개, 7개 정도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3개나 4개 정도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는 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주식을 팔 경우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말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리지나 라빈후드에서는 연말에 그걸 보내주거든요. 이익하고 손해본 거를 하는데 주식을 1년 내에 팔 경우에는 숏텀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후가 될 경우에는 롱텀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보통 1년 내에 팔 경우에는 세금을 좀 더 내요. 롱텀 캐피털 게인에 비해서. 그거는 좀 저거 하시고요.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식을 선택할 경우에는요. 참고로 모닝스타 같은 신용 평가 기관이 평가해 주는 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해 주는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좀 리스크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로 제가 하는 거는 대기업. 그러니까 한국에 얘기하면 삼성이나 현대. 미국은 대기업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그 다음에
그런 계통의 회사들이 좀 안전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런 회사들은 망하지 않으니까 그런 대기업 쪽으로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즈니스라든지 그러니까 저가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에 파는 게 이익이 최고로 남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가. 제가 옛날에 홀세일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물건을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파는 게,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이제 그 좋은 물건들은 싸게 사갖고 비싸게 팔면은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주식도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회사가 문제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문제가 3, 4개월 후에는 회복이 될까? 그런 주식을 고르면은 단기적으로 회사가 주식이 떨어져 있지만 3, 4개월 후에는 대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입, 고가 그러니까 저가로 사가지고 고가에 파는 거, 그런 것이 좀 센스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요새는 그 크립토 커런시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괜찮은데요. 코인도 수백 가지 코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나 다지코인이나 솔라노 정도, 그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얘기하면 디지털 골드라고 그러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실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하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하고 디지털 실버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이 요새 많이, 왜냐면 새로운 대통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쪽에 이제 그 아들들도 코인에 지금 투자를 많이 했고, 중개소도 아들들이 운영도 하고, 그래서 코인 쪽에 지금 많이 미국의 그 시선이 많이 몰려 있어요. 코인이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 관세 때문에, 미국의 그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업앤다운 심하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장이라고 그러죠. 업앤다운이 심한 편인데, 오늘은 또 좋더라고, 장이. 오늘은. 근데 이제 유럽하고 그 관세가 좀 어느 정도 연기가 되고, 얘기가 좀 돼갈 때는 또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관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텍스를 많이 매길 경우에는 미국 경기 자체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는 그 주식 시장이 당장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요새는 저는 코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건 강영희 집사가 이제 엑스트라 머니가 있는 걸 내가 좀 아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전에 좀 우리 코인 좀 한번 투자해보자 그래서 얼마 투자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1,000불을 투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인 값이 한 7만에서 8만 정도 했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90%를 비트코인, 10%를 이더리움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불씩 샀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는 1,000불이 밸런스가 지금 1,680불이 됐더라고요. 지금 코인 값이 11만 불, 11만 불, 10만 9천 정도 되는데, 지금 밸런스가 1,000불 산 게 1,680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680불을 번 거죠. 그래서 그것도 팔겠다 그러는 거 내가 말렸습니다.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은 코인이 안 떨어지니까, 누가 어느 기사에는 코인이 15만 불이 됐다가 몇 년 후에는 25만 불까지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그런 예상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죠. Nobody knows. 예? 근데 그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강림 입사님한테 제가 자문을 잘 해줘갖고 1,000불을 투자한 게 이제 1,680불로 680불 번 게 있는데 홀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개인적인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주식 시장은 약간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보다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식시장은 경제적인 뉴스와 그 세계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주식시장에서 먼저 나타나요. 보통 3개월 전에 주식시장의 동향에서 이제 실물 경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아직, 그러니까 저도 뭐 배워가를 조금 관리를 했어갖고 이제 은퇴하면서 싱글 주식을 조금씩 하는데 아직은 개미 투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대마불사. 큰 집은 죽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은 그 경기에 좀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큰 손해나 큰 이익을 남기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 견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됐나요, 목사님? 목사님, 조 목사님, 들리세요? 예? 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네. 예, 질문. 알아듣는 것도 힘든데 지금 네, 다른 분들 좀 질문이라든지 혹은 추가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헨리 집사님을 추천하시던데. 네. 어, 여기 잘 나오네. 글쎄요, 우리 강 집사님이 여러 가지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는데, 음, 저는 아직 근무하고 있으니까 저의 인컴에서 회사에서 401k가 있으니까 401k를 맥시마이즈 하고 있어요. 제 나이에. 저도 55세 넘었으니까 회사에서 매칭도 하고 그러니까 401k에다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는 그냥 안전하게 S&P 펀드만 써요. 예, 예, 뭐 예. 회사에서 S&P 500. 매니지하는 401k는 뭐 한 10가지, 12가지 뮤추얼 펀드 있는데 예, 그냥 저는 그냥 S&P 뮤추얼 펀드를 써요. 왜냐하면은 프로페셔널 줄에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S&P를 비트하는 게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는 다 S&P보다 낮게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스태티스틱스에 보면은 80%는 S&P 퍼센티지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S&P 펀드로 401k로 투자하고 어, 물론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비트코인하고 그 코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의심이 많아서 그게 골드하고 실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불안전해요. 그리고 강 지사님처럼 조금 작게 투자하면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이 있어서 큰 투자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까딱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10만 불짜리가 다시 7만 불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만 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조금 law of supply and demand 조금 피라미드 스kim 같아서 저는 좀 불안전하게 생각해요. 그런 투자는 그냥 S&P가 제일 안전하다 생각하고 회사에서 매칭하니까 401k는 맥스마이즈 하고 나머지는 저도 10%는 꼭 어, 11조로 내고 나머지는 갖고서는 그냥 경제적으로 삽니다. 근데 이제 어, 한 가지 미국에서 사는 것은 휘발유 넣어도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의 크레딧 카드가 쓰이게 돼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매달마다 그거 다 폐업합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폐업을 해요.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가 어차피 어 캐시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휘발유 넣을 때도 요즘에는 캐시를 안 받아요. 특히 저는 코스코에 가서 휘발유 많이 넣거든요. 코스코가 제일 싸서 어휴, 어, 근데 거의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되게 복잡하네. 예. 터스튼에는 그 아침 일찍 아니면은 밤 8시 반 넘으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커스코에서 가스를 넣어요. 한 50전 세이브 하더라고요, 한 갤런에. 음,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어, 비용들은 항상, 저도 빚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 어려서 좀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잔디 깎고서는 10불 벌고, 풀 뽑을 때 10불 벌고 그러기 때문에 돈같이 대해서 많이 힘들게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안 주고 내 가서 일해서 벌어라 그래서 돈 그렇게, 뭐랄까, 어, 네,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적게 쓰고서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살 수 있는, 저는 그리고 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6개월 월급을 항상 은행에다가 저축해놔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불안전하게 되면 또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6개월 월급을 항상 은행에다가 저축해놔요. 그래서 안전하게. 음, 네, 그것뿐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주식에 대해서는 밀리언어가 될 뻔했던 우리 저 무슨 초선 집사님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코인 시장은요, 365일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코인은 그 쪼개서 산다는 거, 그러니까는 쪼개서 살 수 있는 게 코인인 것 같아요. 때를 사는 게 아니라 천불어치 살 수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네, 아까 네. 참석 못하신 분도 계시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조금 늦게 오신 분도 있어서 아까 그 질문 30살 때 18%로 3,500불이 빚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면 몇 살이 될 때 빚을 다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맞히신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70세입니다. 70살. 그 3,500불인데도 미니멈만 내면 70세까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탁기를 샀는데 299불을 샀는데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은 총액수가 얼마냐? 뭐, 한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씀했지만은 1199불입니다. 그러니까 4배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대개 집을 사시면은 내가 산 집값에 30년 동안 한 2배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지는 게 굉장히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요, 제가 이 자료도 좋지만은 똑같은 걸 조금 다르게 2번 다루면은 좀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교인들이 왜 똑같은 것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리거렌 목사님 그렇게 질문했더라고요. 언제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실천하면은 네,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빚으로부터 부채로부터 해방되는 게 참 자유함을 주었다. 뭐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0절인데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또 빚진 사람이 돈 갚아도 굉장히 자유함을 누린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쭉 여러분 집에 가서 보내드렸으니까 다 읽으시고 줄친 것만 한번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느끼신 게 있으면 쉐어링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실상 많은 크레딧 카드를 저 사용하여 우선 좋아요. 재산들을 경비를 경비를 충당하라고 그랜드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쌓여 도저히 최소의 페이먼트
또 갚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자가 오르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두 은행에 조은행을 시키고 평생 동안 빚더미에 파묻혀서 헤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더욱 비참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돈 빌린 거를 또 돈을 빌려가지고 갚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느 아내 되신 분은 TV 보고서 뭐 사고 싶다는 당장 안 사면 못 견딘대요.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져서 뭘 했냐면은 크레딧 카드를 다 뭐 1갤런 정도 되는 병에다 다 넣고 얼음을 다 얼렸대요. 캐시는 미국 사람들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사고 싶으라는데 크레딧 카드가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제정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재미나는 말이 또 뭐가 있느냐면요. 아내가 크레딧 카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그 신고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도둑놈이 아무리 써도 우리 아내가 쓰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충동적으로 사는 거. 그러면 세일할 때 여러분 알죠?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잔고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TV 보고서 그냥 차 타고 가서 사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미국은 좋은 나라라 좀 잘못 샀어도 바꿔주지만은 제가 여기 와서 한국 가게에서 좀 샀는데 이거 리턴 해야 되겠다 했더니 한국 가게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요새는 안 그렇겠지만 제가 70년대 뭐 80년대는 그래서 미국 상점에서 잘 바꿔주는데 한국 카드는 참 힘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여기 보면은 그 10,000불짜리 그 빚을 져가지고 그 전환해서 그 흥정도 합니다. 이게 내가 이제 10,000불 졌는데 말 잘하는 사람은 거기하고 흥정을 해요. 내가 파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당신 아무것도 못 벌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빚을 좀 탕감해 주면은 내가 열심히 석 달러로 갚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가 있대요. 그 인컴 텍스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영 못나니까 그 중개자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래가지고 10,000불이 5,000불이 된 거예요 빚진 게. 그래서 그걸 석 달러에 갚는데 그동안 힘들었다는 거죠. 왜?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그러니까. 근데 갚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근데 빚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카드도 또 몇 개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걸 다 갚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부채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고 부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최대한 빨리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비용을 적게 들고 부채를 청신하는 방법을 찾아 반드시 부채 제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다고 각오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혹시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회개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먹을 걸 반 정도밖에 못 먹더라도 뭐 커피 사러 가는 거 원하는 거 그 다 포기하기라도 빚을 갚기로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통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우리 남편 불러와야겠네. 혼자 있으면 더 쉽죠. 아니 우리 예,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가정하죠. 혼자서 결정하면 쉬운데 이제 자녀들이 있고 자면요 온 가정 식구가 우리가 빚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지금 누리는 것도 부족한데 그걸 더 깎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빚 갚느냐면 살을 깎는 듯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레딧 카드는 언제 쓰느냐?
다음 빚이 올 때 다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자를 하나도 안 낼 사람이 있으면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그러나 크레딧 카드를 써서 다 못 갚을 사람이면 그 크레딧 카드를 잘라버리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돼. 여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있죠? 여기 보면 여기서 열심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열심히 일하는 나는 정직한 사람들이 정확한 일을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노력해도 점점 빚은 늘어만 가고 늘어만 하고 평생 평생 갚을 갚을 수 수 없을 것 같다는 없을 생각이 것을 짓누를 때 드는데 봉급을 공급을 받자마자 받자마자 밀려있는 지불 밀려오는 집을 청구서에 청구서에 대부분의 돈을 대부분의 돈을 지불하고 지불하고 다음 다음 봉급일을 공급일을 기다려야만 할 기다려야만 때 할 때 우리는 강한 우리는 강한 절망감에 절망이 빠지고 가정은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건 경험 안 하신 분이면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리 최 집사님 같으신 분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 저는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일도 안 하고 자꾸 크레딧을 빌려서 쓰고는 다른 크레딧에서 해서 또 갚고 이래서 그냥 그래서 보면은요, 리거레는 말하기를 미국 가정이 한 20년 전에 부채가 한 17,000불이었대요. 한 가정당 빚지고 있는 게. 그리고 그 빚이 자꾸 늘어간대요. 여기 보면 현재 미국, 여긴 이분은 다른 말인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대다수의 가정이 저당과 빚으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빌려야죠. 뭐든지 크레딧 카드를 써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쓰고서 그 다음에 갚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크레딧 카드는요, 내일 쓸 돈을 오늘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크레딧 카드의 장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지금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런데 오늘 돈 있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쓸 돈을 오늘 쓰니까 내일이 가면은 돈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참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불어난다는 거죠. 크레딧 카드로. 그래서 이 가정에서나 특별히 부모님들이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면은 이 크레딧 카드 빚 갚을 이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빚 갚을 계획을 세우면 제일 먼저 깐 게 뭔지 아세요? 봉급. 한목쌤 어떻게 아세요? 한목쌤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10만 5천. 뭐? 지금은 아니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10만 5천. 아니 그건 가만히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지 않고 괜히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기만. 아이 참. 그러면서 맨날 I am sorry 하면서도 계속 그래요. 1,056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다 얻어져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얻어져서도 안 되는 분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건 평생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요. 괜히 지금은 10만 그런 건데 여기 읽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고서 얘기하고 내가 보는 걸 읽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면 이 빚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낸셜 세미나를 할 때 빚을 갚으면 빛난다는 말을 썼잖아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빚 갚으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는 빚에 깊이 빠져 있다. 30년 전에는 거기서부터 읽어보십시다. 30년 전에는 개인 소득의 약 10%만이 소비자 부채로 지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19%로 증가했다. 이는 이는 보통 사람 소득의 5분의 1이 날로 늘어나는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다.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100불 벌으면 20불은 내 게 아니에요. 예. 이자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80불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늘어나요. 2009년 4월에 발표된 넬슨 리포트에 의하면 2008년 말 미국의 가구당 평균 크레딧 카드 최고 잔고는 1,679불이며 미국 성인의 15%에 해당하는 3,400만 명이 크레딧 카드를 제 날짜에 못 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셔널 파운데이션 포 크레딧 카운슬링에서 조사한 2009년 파이낸셜 리버티 서베이에 의하면 8%에 해당하는 1,800명이 전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쓴 빚이 계속 증가하고 갚을 능력이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게 2009년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보면은 그 미국 가구에서요 4명당 1명이 페이먼트를 매달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달 쓰고서 그날 페이먼트 하면 참 크레딧가 유용한 건데 근데 그걸 못 하고 나면은 이 빚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빚을 이제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빚이 점점 늘어나요. 미국도 빚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이 싫어하면 중국에서 미국 저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 다 그냥 팔아버리면 미국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국 나라가. 그래서 이 빚은 지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일 당신이 카드에 대한 지불을 최소 페이먼트를 하고 미니멈 페이먼트죠. 최고 한도까지 사용한다면은 당신의 남은 여생은 카드 빚을 갚는데 쏟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항들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이미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 1, 2, 3, 4, 5 한번 읽어볼까요? 소비자 부채를 갚기 위하여 총 수입 수입의 20% 이상을 지불한다. 사용한 카드에 대하여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을 지불한다. 그러한 사용이 보장된 신용카드를 또 신청하고 발급받는다. 한 카드의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를 이용한다. 카드 대금 지불을 번갈아가며 교대로 한다. 우리 남편은 저 5개가 다 항목이 있었어. 주님 나라간 남편 얘기 그만하시면 돼. 그 소리 하는 건 우리 사람하고 똑같으네. 여러분, 이게 빚진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봉급이 올라가겠지 하고서요. 무턱대고 쓰다 보면은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까 헨리 집사님 스마트해요. 예. 6개월분은 세이브하고 계시다. 이게 해고당해도 6개월은 살 수 있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빚을 지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고 빚진 자는요 꿔준 사람의 노예가 돼요 결국은. 네. 그리고 내가요 이거 보세요. 10,000불 빚지고 100,000불 집을 날릴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크레딧 카드가 그 점수가 좋아야지. 그런데 한두 번 그거 페이먼트 못 하잖아요? 그럼 크레딧 카드가 나빠져요. 근데 광고할 때도 자동차 무이자로 줍니다 해서 살아가면 크레딧 카드가 나쁘면 19%가 붙어요. 그러니까 빚지는 거는요, 참 불행해요. 그래서 이 빚은 지지 마셔야 돼요. 그 빚은 지지 말아야지. 빚을 지면 아주 어렵니다. 그래서 요새 빚에서 해방된 4가지 방법. 이런 거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용카드는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빌려 쓰도록 고안된 가장 비용이 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레딧 카드 써서 못 갚으면은 그건 이자보다도 굉장히 더 비싼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면 3,500불을 갚는데도 40년이 걸리니 10,000불, 20,000불 빌려보여요. 어느 분은 노름하고 나서 20,000불 빌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 본전을 찾으려고 하다가 50,000불을 빌렸잖아요. 그리고 숨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빚은 지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빚이 많이 졌으면 버는 거 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그러면. 예, 그래서 빚을 갚을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하는데도 3년, 4년, 5년이 걸려요. 이게 한 5년 동안은 참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은 빚 갚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가 파산 신고해요. 파산 신고하면은 막 오랫동안 뭐 물건을 사는데 더 이상 빚을 못 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그러면 성경은 빚 내고 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캐시로 사지만 크레딧 카드를 싸도 내가 매달 내면 캐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사지 말아라. 예,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빚을 갚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다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빚을 갚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더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빚은 지배한다. 빚은 파멸시킨다. 가정을 그냥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그래서 이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부채 상담하는 거, 상담해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상담하는 사람에게 더 돈 꽤 주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내가 빨리빨리 갈게요. 두 번째 방법은 빚진 걸 다 모으잖아요. 여기 뱅크 어메리카 크레딧 카드 5개, 6개를 다 모아서 액수가 15,000불이다. 그러면 그 15,000불을 이 5사람한테 어려움 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 크레딧 카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뭉쳐가지고 그 하나만 이게 페이한다는 거죠. 그 하나만 페이하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이게 65% 사람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빚을 받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조금 빚졌어도 독촉이 오잖아요. 그리고 독촉 올 때는 꼭 이자가 붙고 또 컬렉션 에이전시 하면 또 돈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 빚 갚을 계획을 하실 때는요. 크레딧 빚진 걸 다 적어 놓으래요. 그래가지고 갚는데 적은 것부터 먼저 갚으래요. 그러면 10개가 5개가 되고 5개가 3개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큰 거부터 갚으려면 현재 제재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파산 신고하는 거예요. 파산 신고. 근데 파산 신고하면은요, 크레딧이 나빠가지고, 이제 크레딧 카드도 못 내요. 그리고 이자도 훨씬 비싸져요. 그러니까 파산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 조정,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흥정하는 거예요. 빚진 사람 각자 걸어가지고, 각각 다 걸어가지고, 은행에서도 뭐 파산 신고하면 못 받을 경우 많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빚이 하도 받으니까 내 목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걸어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근데 파산 신고를 하나 이렇게 하면은 딴 데서 알면은 이자율을 더 높여버린대요. 예. 그렇게 요새는 이 인포메이션 시대라 우리 뭐 빚진 거 이렇게 다 아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빚을 꾸준히 갚아야 되는데 이 조정해가지고 어떤 데는 70%만 내고 어떤 데는 50%만 내고 그렇게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어,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찾은 이 빚 갚으면은 참 자유함을 누린다는 이런 건데 이런 걸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느끼신 거 있으면 한번 좀 쉐어링 해 주시죠. 혹시 느끼신 분이 있으시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저희 아들은 장가 가기 전에 100불 내고 가서 이거를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딸도 같이 하고. 근데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바람직한 경제생활 우리 그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그 세들베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시고서 그 매년마다 한 번씩 이 설교를 똑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교인 중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해가지고 빚을 갚은 사람이 간증을 하나씩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빚을 갚았는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안 맞으면 리고렌 목사님께 전화가 걸어서 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따져보세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번역해가지고 이 재정 세미나인데 사용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게 줄친 거 거기 이혼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혼해 51%가 51%가 경제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죽음이 아니라 경제가 우리를 떼어놓을 우리를 떼어낼 때까지라고 말할 수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해서 번다고 잘 해서 잘 관리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줄친 것만 하고 여러분 정말 관심 있으면 다 읽어보세요, 집에서요. 1995년, 이게 옛날 얘기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1999년 이후로 이후로 신용카드로 빚진 잔고가 30%가 30%가 증가했다. 증가했다. 금년에 개인 소득이 개인소득이 5.9% 증가되었으나 소비자 부채는 부채는 6.9%로 6.9% 증가되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호전되고 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고 개인들이 있는 지고 있는 버스빚은 더 빚은 더 증가되었다. 연방정부 자료를 정부 참고해 자료를 보면은 우리 수입의 더 큰 큰 부분을 부분 빚을 빚을 갚는 갚는 데 데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있다는 안타까운 안타까운 사실을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합니다. 8가정 중 한 가정은 수입의 수입의 40% 40% 이상을 빚을 빚 갚는 갚는 데 데 사용한다. 사용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죠. 8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게 1995년 뭐 그때니까요. 지금 아이고 30년 전인가요? 네. 지금 요새 경제도 나쁘고 물가도 다 비싸지고 해서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빚이 점점 늘어져 가고 정말 극단의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겠어요? 수입이 오면 40%가 빚을 갚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다시 재정 문제를 매년 다루는 것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면 저는 언제 이 원리를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렇지만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금전 관리는 우리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전 관리를 하고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5가지입니다. 습관이란 자신의 몸에 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렵게 살면서 살 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어렵게 살면서 있는 돈으로 빚지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내가 있는 돈으로 빚지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래도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안 풀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리가 뭐냐? 정당하게 돈을 법니다. 내가 정직하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노름을 한다든지 또는 부당한 순으로 도적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여러분 우리 다 롯데에 당첨해가지고 막 몇십만 불 받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몇십만 불 받은 롯데에 당첨한 사람들이 다 3, 4년이 못 가서 가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어려움이 오고 더 불행한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하게 적은 것 같지만 돈을 버는 거, 이 습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천해 주고 있어요. 쉽게 돈을 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때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의 첫 번째 원리는 생활비를 버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벌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걸 쉽게 말하면 버는 돈 가지고 사셔야 돼요. 빚지지 말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 제가 보면은요, 우리는 하도 어렵게 살아서 지금 그냥 뭐 5불, 6불 내고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그 뭐, 커피 사 먹기가 두려워서 못 사 먹어요. 5불, 6불이 없는 건 아닌데 못 사 먹어요. 근데 그걸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사 먹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이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좀 나중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일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일하기가 싫으면 성경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금 사용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예산의 원리입니다. 어떤 재정적 목적을 세우고 집착하십시오. 새 천년을 어둠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돈을 소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냥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통장이 하나 있습니까? 그 크레딧 카드를 다 똑같이 쓰십니까? 돈을 합쳐서 하나로 쓰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로 썼어요. 어떠세요, 오늘? 혹시 크레딧 카드, 이 부부간에 쓰는 돈이 다 따로 나눠서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개인의 권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 아들들을 보는데도 안 하는 애도 있고 하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이런 것부터 좀 우리가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돈이 있어도 아내가 있는 돈 남편이 모르고 남편이 쓰는 돈 아내가 모르고 그러면요 이게 다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돈 때문에 둘로 갈라진다면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금전 기록부를 잘 기록하십시오. 자신의 재정에 관한 기록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 물건을 사면 대개 홈디포나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90일 동안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대개.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요. 코스코 같은 데 하면 빼고
영수증이 없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웬만한 데 가면은요. 그런데 샀다가 한 달 있다가 내가 바꾸고 싶다 하는데 영수증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놓고서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그 영수증, 중요한 영수증은 한 뭐 25불 이상 되는 건 제가 석 달은 간직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으면 90일에 가서 바꿔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살 때도 저는 그래요.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그걸 고치는데 요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맞을 것 같다면 두 개, 세 개를 다 사가요. 그러면 하나는 맞잖아요. 그럼 다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치고, 그 다음에 두 개는 반납하면. 그러면 한 번만 가고 편하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도 반납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의 지혜 같은 거.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이 쿠폰, 세일,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은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뭐 2불, 3불짜리 뭐 쿠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부분은 이 쿠폰만 가지고 한 달에 200불을 세이브한 사람이 있어요. 식료품을 사는데도.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분은 그 럭키 뭐 이렇게 다 싹 살펴가지고 그거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 저 시원마켓은 3파운드에 한 파운드에 59전인데 또 저 한남체인 가면 어떤 데는 3파운드에 또 1불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데 또 바꾸기도 어렵고 한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만 알면은요. 이렇게 사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취업이 갖고 뭐 비하면 이 좋은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서로 알려주는 게 참 좋아요. 서로 알려줘서 사면은 그 많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다 생각하면은 세일할 때 잔뜩 사서 놔요. 그러고서 그분 만날 때마다 하나씩 드리면 돈은 많지 않지만은 필요한 걸 드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10불짜리 받지만 나는 2불에 살 수도 있거든요. 나 2불에 샀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도요. 그렇게 이게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살림에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껴야지 빚지는 게 적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잘 해야 돼요. 기록을. 내가 한 달 동안에요. 돈이 어디로 가는가 기록을 해보세요. 돈이 나가는 거 기록하고요. 얼마가 돈이 들어왔는가 수입을 또 기록하셔요.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클리어하게 알고서 기록하면은 내가 빚을 지고 있는지 조금 저축할 만한 여유가 있는지 그게 거기서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우선 내가 원하면은 쓰고 빚진 건 나중에 걱정해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금전 기록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록 관리를.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사고서도 언제 샀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영수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기 간단한 방정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알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쉽게 사용하는 것은 파멸과도 같습니다. 재정에 관한 한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상세한 재정 기록을 하지 아니하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공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며 갚을 수 없다는 실정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무지에다 신용카드를 더하는 것은 파멸과 같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소유한 것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그렇죠? 내 수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빚진 것을 알아야 돼요. 빚진 것을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내가 버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매달 버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요.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소비하는 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내가 버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부가요, 통장을 다 따로 쓰고 있으면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금전상으로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들도 꽤 되지 않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요, 가계부를 기록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계부를 기록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용 출처를 사용 다 시절을 다 기록할 시간이 라고 말할 없습니다. 것입니다. 배정에 재정에 관하여 관하여 염려 염려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으니까 걱정할 걱정할 시간이 시간이 있다면 기록할 기록할 시간도 시간도 있어야 있어요. 합니다. 기록한다면 기록한다면 걱정하는 걱정하는 시간을 시간을 많이 줄일 많이 수 줄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데는 우리가 몰라서요. 나중에 세금을 그냥 많이 낼 때가 있어요. 몰라서 미국 사정을 몰라서요. 저는 그냥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썸머 버케이션 이럴 때 좀 돈 더 벌겠다고 벌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왕창 올라가요. 새로 번 돈이. 내가 있던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나는, 한 3천 불 받을 거라 그랬는데, 한 10,000불을 더 내라고 하면 샤크를 받아요. 샤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사고 싶은 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그걸 몇 년 그다가 갚을 수 있어요. 세금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매달 빚을 지고 있는지 빚을 갖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측정할 수 없어. 그냥 빚만 많이 졌다. 우리 괜찮다. 그 정도밖에 모르지 않나 이거예요. 그거 하려는 거예요. 요새는요 컴퓨터가 있어서 사실 포맷만 하나 세워놓으면은 거기다 탁탁탁 집어넣으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도 절대로 빚을 더 지지는 말고 빚을 그래도 갚아야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경제적인 자유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 애에 달려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들이 항상 버는 것들을 초과하여 항상 빚 가운데 살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시간 얼마 남은가 체크해 봤습니다. 조금 더 남았네요. 여기 보세요. 미국 사람은요, 매주 물건 사는 거에 6시간을 소비한대요. 저도 어떤데 테무 사는데 테무에서 뭐 싼 거 있나 세일하는 거 있나 뭐 이런 거 찾는데 한두 시간 금방 하루 종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두 시간 아껴서 싸게 사는 것보다 한두 시간 일해서 벌면 그게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니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물건을 잘 사려고 시간을 더 소비한다. 여기 보면은요.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입니다. 따름이라. 이 조급한 자가 누구냐? 충동적으로 물질을 사는 사람이라. 그냥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TV를 보니까 이거는 세일 안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우리 형편이었던데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여보 지금 사지 아니하면 다음번에서 훨씬 더 비싼데 지금 얼마나 세이브 했는데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세일해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세일해도 더 빚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빚을 갚는 게. 그래도 그걸 갚지 아니하면 평생 빚 가운데서 헤매고 돈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모든 광고들은 충동적으로 사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광고주들은 당신이 계획을 세우면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입하도록 광고를 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 맥도날드요. TV에 광고하는 거하고 가서 실제 사 먹을 때하고 부피가 똑같습니까? 이 광고는요. 굉장히 좋게 해요. 광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걸 얘기 안 해요. 근데 산 다음에 나쁜 거를 깨닫게 돼요. 그게 충동적으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광고를 이게 TV를 많이 볼수록요 더 많이 사게 돼요. 그렇게 TV에 한번 뭐 1초 하는데도 뭐 어떤 건 미식 축구 시합하고 그러면 그 광고비가 엄청나다고 그러대요. 이 지금 사야만 한다. 얼마나 싸게 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를 봐라. 살 능력도 없는데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지 아니하면 나중에 얼마나 비싸게 사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현재나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면 현재나 미래에도 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리고렌 목사님 하는 말은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거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요점만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은 내가 돈이 생긴 대로 써버리면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돈을 낭비하는 것이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입 충동에 걸린 사람입니다. 어떤 여인이 구입을 중지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신용카드를 큰 그릇에 물로 가득 채운 다음 얼렸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충동이 생길 때 그 얼음이 녹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음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할 말이지만 정말 심각한 말이에요. 네, 심각한 말입니다. 매달 지불해야 될 것은 다 제하면 돈을 얼마나 남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열매를 맛보기만 하면 예산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빚이 하나도 없어도 예산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빚이 많으면은 예산대로도 못 살죠. 빚을 이 8가정 중에 한 가정은 빚 가운데 40%를 쓴다니까요. 그게 그 오렌지 카운티 그때는 경제적으로 아주 돈 많이 벌고 좋을 때도 그랬는데 요새같이 옛날에는요. 그래도 몇 사람 초대해서 식당 가는 게 그래도 할만했어요. 근데 요새는 누구 식당 초대해서 가기가 좀 부담이 솔직히 되더라고요. 네 사람만 먹어도 그저 100불은 쉽게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좀 여유 있게 살려면은 절대 빚은 다 빨리 갚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빚을 갚을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요.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25%를 저축하고요. 유럽 사람들은 17%를 저축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 저축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저축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번 거 가지고 지금 즐기자는 주장이니까 돈을 더 써도요. 그들은 현재 최상의 고급 생활을 누리나 은퇴할 때는 경제적인 빈궁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미국 가정에요. 500불 정도 캐시가 없는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경제적인 세 가지 종류의 경제적 목적을 세워야 된다. 저축 계획, 소비 계획, 주는 계획.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 계획, 주는 계획.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하고 주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도 남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도 남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참 요새 보면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뭐가 고장이 나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도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한참 힘들으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면은, 뭐가 나쁘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하면은 똑같은 브랜드 망가진 게 그게 한 서너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럼 싹 보면은, 요건 파트 값은 30불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오면 250불, 300불 받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 하고서, 요렇게 하고서, 한 줄 기다려도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고치면은, 그 세이브가 돼요. 구제하는 사람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물건을 하나 살 때 100불짜리인데 30불 세일 하잖아요. 그러면 70불 내잖아요, 내가. 그럼 30불은 구제 현금으로 쓴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물건을 샀는데 100불 세이브 했어요. 그럼 100불로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누구나 해야 돼요. 그 산산복음에 보면 세 가지 하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뭐 내 지혜로 저는 어떤 때는요 뭐 물건이 고장이 났는데 어떤 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나와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더니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 말이요 엄청나게 도움될 때가 있어요. 제가 벤자민 프랑클린 그 얘기 늘 하잖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생님 참 말씀 늘 감사한데 저한테 좀 도움이 될 말씀 하나 주십시오. 명언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이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벤자민 프랑클린에 왔어요. 아니 제가 뭐 별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은 쉽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어느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설교 하나가 나를 좌절감에서 일어나고 능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울 자세가 있으면 어디서나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5시가 되고 6시가 어둠컴컴한데 배를 배우는 것들이 이제 농사에서 다 배우는 것이 밭에 있는데 늦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일 좀 날이 밝으면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선생님 말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다 곳간에 늦게까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폭우가 왔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못했는데 자기만 그걸 세이브를 해서 너무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면으로도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남한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제가 집에서 페퍼 타올을 사가지고 위에 있는 데다 이제 이거 의자 올라가서 쌓아놓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사모가 집어만 주면은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라갔다.
그또 밀어내가지고 또 세일하고 3개 정도 사오면요. 그거 같은 거 세우는데 올라가는데 근데 가만히 서서 받아서 탁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별로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면은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고 파워풀해질 수 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어려운 환경 많지만은 그거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저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모든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거도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해요? 그렇게 이거는요, 빚을 갚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지만 생활 방식은 내 습관은 뭐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현재를 즐기자는 거예요. 현재 즐기자는 거예요. 재미를 누리기 위해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소한 금액만 지불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근데 매달 빚진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 세일스맨이었대요. 여기 보니까. 근데 자동차 세일스맨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데는 그냥 많이 벌어오고 어떤 데는 또 그냥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세울 수가 없었대요. 예산도. 그래가지고 실망하다가 그 리고네 목사님 설교를 이걸 듣고서 자기들이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들은 채권자에게 더 이상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모든 신용카드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은행에 빚졌으면 은행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못 갚으면 내가 가진 걸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들은 신용카드로 빚진 것들을 하나씩 갚아가는 집을 계획 세웠고 지금 현재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 없기를 바라겠지만은 빚이 지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은 평생 돈 때문에 결국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결과가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은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면은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의 응답도 믿어요. 어느 분이 어려운데,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건 내가 어떻게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운 거를 그래도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정을 아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자기가 오늘 저녁 먹을 걸 걱정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음식이 쫙 있더라는 거야. 어느 성도가 그냥 무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체험을 하면은요. 하나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또 배워야죠. 내가 지금 시간당 미니멈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특별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벌 수 있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하지 아니하면은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아무것도 뭐 없어서 그라지 세일에서 120불 벌었대요. 그거 가지고 한 주일 살 거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음식 두 상자가 제 집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무 노트나 카드도 없이 음식만 놓여 있었습니다. 제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이 경제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첫째이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11조를 바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올바르게 바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역사하는가를 보는 것이 것이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데 봉급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빛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 문제에 있어 하나님을 첫째로 놓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고액의 자동차나 유명 회사의 상표나 보석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임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바른 궤도에 들어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로 보면 옛날에 제가 그린힐스 베프티스의 마더 처치를 쓰면서 거기서 성도들이 대학생들이 와서 연구를 했는데 11조 연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딱 앉아 있고 딱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집값 받으러 왔습니다. 그게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한쪽을 놓고서 집값만큼 뜯어갔어요. 이렇게 한 모금.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또 이제 음식 상점 와요. 그래가다 보니까 사과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빚은 다 갚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 소리가 이걸로 주님께 그냥 바치자. 이런 비유인데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급할 때는요.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해요. 또 하나는 어느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거든요. 죽게 되었으니까 그냥 길을 쓰고 죽게 됐어. 죽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상 끝날 것 같으니까 약속을 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저만 살려주시면 내 버는 것의 70% 바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와서 이거 나를 붙잡아 주는 거야. 붙잡아 주니까 그때 생각이 달라졌어. 하나님 70% 바치면 내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내가 30% 바치겠습니다. 이제 괜찮게 되면. 그래서 해변가에 나서 이제 누워서 물을 뱉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10%니까 내가 10%를 바치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돈이 중심이면은 온전히 하나님 믿는 거에 어렵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했는데 벌써 3분이 지나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마치고 상의할 시간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삶의 일요일 양식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 앞에 구할 때에 정말 주님보다 우리 물질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가 없어서 주 앞에 원망하고 주 앞에 낙심된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만큼 풍요롭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모든 인생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헨리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